학원 운영이 불안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학원의 좋은 강사가 다 떠나는 거, 이런 식으로 과다 해석하시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잦은 강사 교체 불만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상세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질문 상세 내용이 이렇습니다. 특정 반의 강사 교체가 자주 일어날 때 학부모들의 불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교체할 때마다 학부모에게 공지를 해야 하는지 안 하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셨습니다. 요게 한 분이 물어보신 거고, 요 밑에 게 다른 분이 물어보신 건데 같은 질문이어서 여기다 묶어놨습니다. 선생님 교체되는 부분에 대해 학부모님께 언제 어떻게 안내하느냐. 질문을 줄여볼게요. 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사실 정답이란 건 없어요. 정답이란 건 없는데,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해답을 찾는 거니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강사 교체 시 학부모들이 가지는 걱정과 불만은 뭘까요? 이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좋은 이유는, 이래야지만 무엇을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로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나눠서 해결책을 접근할 수도 있어서 그렇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엄마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기는 한데, 지금 뭐 딱히 물어보긴 애매하니까 저희끼리 그냥 좀 고민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가지는 걱정, 불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신규 강사가 경험이 없을까봐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시고요. 신규 강사 경력 부족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하시고, 학생이 선생님에게 적응하는 시간, 이게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 또 이런 문제가 있죠. 낯가림이 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특히 강사 교체가 자주 일어난다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뭐랄까, 애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꾸로 말하면 선생님이 학생 파악에 걸리는 시간, 그런 시간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는, 고레벨이거나 고학년 같은 경우는 이 민감한 시기와 레벨에 변동이 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왜 변동을 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이나 고민을 하기도 하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강사 교체가 자주 될 때 보여지는 2차적인 그 문제점이 뭐냐면, 2차적 불안감? 뭐냐면, 학원의 강사들이 왜 자꾸 그만두고 나가겠느냐, 왜 자꾸 교체가 되겠느냐,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뭐 학원의 원장이 강사들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으니 그런 거 아니냐, 학원 운영이 불안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학원의 좋은 강사가 다 떠나는 거, 이런 식으로 과다 해석하시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피드백을 실제로 부모님들한테 받아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거고, 뭐 이거 이외에 몇 가지 더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지금 떠오른 건 이 정도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강사 교체 시에 컴플레인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무조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한 거를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강사 경력이 부족하다는 게, 만약에 경력이 많은 사람을 채용을 했다라면 크게 문제될 거 없이 해결이 되겠지만, 솔직히 이게 신입을 뽑아서 가르쳐가지고 갑자기 긴급 투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신규 강사 경력이 진짜 부족하다면 원장님이 나서서 백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달간 정도는, 최소 한 달 이상은 그 반을 갖다가 그 선생님이 수업을 맡는다고 해서 다 넘기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업 외적인 모든 것은 원장이 직접 처리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든가. 그래서 일단 그분이 진짜 경력이 부족하다면 수업이라도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당장 이제 뭔가 보는 눈이거나 돌아가는 눈을 잘, 아직 부족해서, 경력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있죠. 특히 아이들 컨트롤이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장님이 백업을 다 처리해 주시는 게, 사실은 할 수 있다면 제일 안전하겠죠. 선생님이 수업했는데 선생님이 수업하기 전에 상담할 거를 원장님하고 미리 전략도 짜고, 원장님이 더블로 상담도 하시고, 엄마들은 원장이 신경 쓰네 라고 느끼실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원장님이 직접 하실 수 없다라면 최소한 관리자급 한 명이 더 달려들어서 이거를 다 백업해 준다라면 좀 덜 합니다. 이제 관리자급을 갖다가 해서 백업을 하도록 하시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상담 한 번 갈 거 두 번 갈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이 한 번, 원장님의 백업 상담 한 번 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해당 강사 관리도 집중적으로 하셔야 돼요. 해당 강사 참관 수업 및 관리도 집중적으로 단기간 실시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분에 대한 교육 시기일 수도 있고 아이들을 대응하기 위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일단은 경력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저거인 거고 지금 위에서 보시면 이런 경우 있죠. 학생이 선생님 파악, 선생님 학생 파악 서로가 서로에게 적응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나섰을 때는 원장님은 아이들이 그래도 직접 본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더 익숙한 사람이고 그리고 애들 입장에서도 원장님이 우리 수업에 뒤에 참관 수업 계신다든가 원장님이 애들한테 자꾸 뭔가 물어봐 주면 처음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방황하다가도 원장님이 직접 챙겨주시니까 또 금방 안정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인데 학생과 선생님이 서로에게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여기서 어필해야 되는 거는 아이 파악을 디테일하게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를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걸 어필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증거를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 아이의 성격적인 부분이라든가 성적인 부분이라든가 버릇이거나 뭐 습관 같은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엄마만 알 법한 혹은 그 엄마가 엄마인데도 모를 법한 내용들을 선생님 입에서 나온다라면 야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런 것까지 파악하는구나라는 게 엄마가 어느 정도 믿음이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거를 엄마 상담 시에 증거를 제시해야 돼요. 엄마 상담 시 내가 이만큼 당신의 자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정성 어필을 해야 돼요. 뭐 별거 아니고요. 그거예요. 어머니 제가 뭐 상민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알면 좋을 만한 뭐 상민이의 버릇이나 습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그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겁니다. 내가 이만큼 신경 쓰겠다는 어필인 거죠. 이게 그러면 강사 바뀌었다고 처음에 투덜거리셔도 상대방이 나한테 이만큼 정성을 들인다라는 게 어필이 되면 엄마들이 그 컴플레인이 금방 가라앉아요. 오히려 신규 선생님한테 되는 거죠. 이게 원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도 있는데 신규 선생님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이렇게 볼게요. 원장의 역할, 그다음에 신규 강사 역할 이렇게 정리하는 게 낫겠죠? 원장님 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서 신규 강사 실력, 경력, 성격, 어필을 자랑하셔야 자랑하셔야죠. 내가 신경 쓰겠다. 내가 원장이 직접 신경 쓰겠다. 원장이 직접 신경 쓰겠다. 그런 식의 강한 어필 있어야 되는 거고 신규 선생님은 엄마한테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잘 받았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라면 단기간에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의 경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거고요. 경력이 없으시다라면 원장님이 그래도 애들 파악을 더 잘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애들의 특성이나 습관 같은 걸 몇 개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별거 아니어도. 그럼 어쨌든 엄마들이 느끼기에는 이 선생님 우리 애 맡은 지 아직 안 맡았다는데 아니면 이제 한 번 수업했다는데 이 정도를 알아? 라는 게 이제 기준이 돼버리니까 그럼 이 사람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더 잘 파악을 하겠다라는 생기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고 정성을 다하게도 어필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이제 한 번 상담할 거 초반에 두 번, 세 번 문자도 보내고 상담하고 어쨌든 정성을 들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컴플레인이 금방 가라앉아요. 이렇게 해서 역할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의 역할 중에서 원장님의 역할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요 대응 방법 말고 여기 이제 시기나 레벨 같은 경우는 뭐냐면 강사를 바꾸게 되는 이유도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신규 강사를 바꾸게 되는 이유를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해당 선생님이 어떤 경로로 퇴사하고 나가셨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뭐 여차여차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나가신 분을 험담할 것도 없고 그런 거는 또 별 좋은 모습은 아니니까 됐고 굳이 말하면 지금 아이들에게 이러이러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 선생님을 모셔왔다 뭐 이렇게 이유를 대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도 이제 오늘자로 마지막 퇴사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은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이어서 아이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옛날에는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습니다. 뭐 아프셔서 그만두셨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라고 입을 맞추는 적도 있었는데 요새는 이게 뭐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진실이라는 것을 숨기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어머니가 굳이 물어보신다라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마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그걸 나눠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게 나오시게 될 거고요. 그럼 교체 시마다 학부모에게 공지를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차피 애들이 가서 얘기할 거잖아요. 애들이 얘기하기 전에 원장님이 먼저 나서서 얘기하시는 게 이런 식의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싶고요. 너무 자주 교체가 되면 정말 너무 자주 교체가 되면 어쨌든 강사가 적응 못하고 나가고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방어는 하겠지만 탈락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게
그런 얘기 하죠. 요새는 고객들도 굉장히 현명해졌다.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대응과 전략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내가 신경 정말 많이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전공법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학원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이 나가게 됐으면 원장인 내가 더 신경 많이 쓰고 실제로 신경 쓰시고 그런 걸 보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또 단단히 굳어지게 되면 강사 컴플레인 나올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원장님 믿고 가시는 부모님들이 늘어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